you look at the industry as a whole, you're right. Things are starting to move more into a correction phase. 엔비디아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엔비디아가 견인하던 인공지능 산업과 관련된 많은 기업들의 주가가 함께 폭락했는데요. 인공지능이 현실에서 생산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현실에서 작동하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시스템인 FSD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있죠. 현실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많은 기업들이 이세 생산성을 증명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엔비디아와 테슬라를 과연 어떤 측면에서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크게 폭락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와 함께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가 22% 넘게 폭락하면서 과연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 산업을 구성하는 기업들이 이제는 생산성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사람들의 의구심이 늘어나는 상황인데요. 과연 이 기업들이 우리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현실에서 생산성 있는 프로덕트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투자자로서 생각해 봐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기술혁명은요, 많은 사람들이 깨닫기 전에 연구실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이 대중에게로 공개되는 그런 순서로 전파가 되었는데요. 챗 GPT는 완전히 달랐죠. 처음 세상에 공개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고요. 우리 세상을 생산성과 창의성 그리고 업무의 본질을 바꿀 정도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거라고 하는 사람들의 기대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런 기대가 높았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와 같은 이런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이제 올랐었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인공지능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덕트가 실제 우리 생활에 적용돼야만 향후 이 기업 가치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그런 구체적인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음으로써 투자자들이 이제는 인공지능에 대한 과도한 기대에 대해서 우려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이러한 흐름이 지속된다면 앞으로도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재평가될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엔비디아가 보여주는 이러한 미래는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인공지능을 위한 모든 플랫폼이 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GTC에서 발표되기도 했죠. 자율주행 시스템을 비롯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인간과 함께 생각하는 인공지능에 대한 모든 것이 엔비디아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과연 우리 생활에서 현실성 있게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낼 수 있을지 점점 궁금해지고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의 속도가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고 우리 삶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높아진 주가에 비해서 그러한 생산성을 증명하기에는 약간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와 관련해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테슬라가 보유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은 현실 인공지능이라는 점입니다. 도로에서 자율주행을 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인 FSD인 거죠. 사람이 생활하는 이 생활 공간에서요, 실제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운전을 잘하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이제는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기대를 했지만 현실에서 이러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은 테슬라가 유일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챗GPT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학습을 많이 한 후에 이제 인간이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시스템이죠. 그런데 챗GPT가 만들어낸 이 결과가 과연 진실인지에 대한 의문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잘못하면 사실이 아닌 정보가 이 전 세계를 짧은 시간에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를 과연 누가 책임질 수 있는지, 그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얼마나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챗GPT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보이게 되었고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사람들이 챗GPT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어낸 이 장작물들은 향후 어떻게 우리 실생활에 적용되어야 할지 아직까지 세워지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사는 이 복잡한 세상에서 실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자율주행 인공지능 시스템인 FSD인 것이죠. 앞으로 인공지능 산업은요, 거쳐야 할 많은 단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달한 정보가 진실인지 혹은 어디에서 그 데이터를 가져왔는지를 자세하게 정보를 삽입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정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증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 많은 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은 구체적인 파급 효과에 대해서까지 자세하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었을 텐데요. 머스크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러한 무분별한 인공지능 시스템이 가져올 위험에 대해서 핵폭탄보다 더욱더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었죠. 그래서 자신만의 인공지능 시스템인 브록을 만들게 되었고요. xAI라는 인공지능 회사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2015년 엔비디아의 GTC에 일론 머스크가 참석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일론 머스크와 젠슨 황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당시에는 인공지능이 많이 발전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일론 머스크와 젠슨 황은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때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속 컴퓨팅이라고 하는 젠슨 황이 강조하는 이 기술이 엔비디아에서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GPU 칩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기업이긴 하였지만 인공지능의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인식되지 않은 상태였죠. 하지만 테슬라는 달랐습니다. FSD의 완성은 어떤 단계를 거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인 청사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사는 이 현실 공간에서 인공지능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이때부터 많은 고민과 연구를 했던 것 같고요. 이 2015년 인터뷰에서 일론 머스크가 그 당시에도 얼마나 명확한 단계를 거쳐서 인공지능 자율주행 시스템을 완성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된다면 정말 놀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인터뷰를 통해서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테슬라가 얼마나 충실하게 수행해 왔는지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Ladies and gentlemen, please welcome Tesla CEO, founder, Elon Musk. Now, you know, we made it a point not to rehearse anything, and so I just want to just as a reminder, you're my last thing. Okay. Okay. Could you not ruin the whole thing? All right. All right. So remember, now, speaking of that, I think everybody would like to, before we get into all of the good stuff, Okay. and they want to go directly to the juicy stuff. Okay. Okay. And the juicy stuff is this. Look, you know, you were quoted as saying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is more dangerous than nuclear weapons. I said potentially. And well, it goes on. It goes on. And It does go on. You say that it's like summoning the demon. Could be. How do you consolidate, rationalize the conflict between artificial intelligence, of course, deep learning that obviously is going to be very important to self-driving cars? How do you think through that? Well, I don't think we have to worry about autonomous cars because that's sort of like a narrow form of AI. And instantly, not something that I think is very difficult, actually. I think to do autonomous driving to a degree that's much safer than a person is much easier than people think. Yeah, right. Yeah, I think it's going to just become normal. Like it'll be like an elevator. Like they used to have elevator operators, and then we developed some simple circuitry to have elevators just automatically come to the floor that you're at, and you can just press the button. Nobody needs to operate the elevator. The car is just going to be like that. And the elevators these days are even smart. I mean, it knows where to position an elevator, so that if you were to need an elevator, it's pretty close to you. Cars in the future will be pretty smart about that too. Yeah, you'll be able to tell your car, like, take me home, go here, go there, anything, and it'll just do it. Now, you guys, At an order of magnitude safer than a person. And in fact, in the distant future, I think it's probably going to be if people may outlaw driving cars because it's too dangerous. Like you can't have a person driving a 2-ton death machine. now, if we have the right type of intelligence in a car, we also don't have to make the cars that heavy. I would think. You know, cars are getting heavier and heavier, and it's got more and more stuff in it because it needs to survive all these incredible collisions and things like that. I wonder if we were to design cars that just simply don't collide as much. I wonder if we could relax on some of those laws and make cars more fuel efficient and lighter and better to drive. You could definitely do that. If you could count on not having an accident, then you can get rid of a huge amount of the crash structure and the airbags. We're a long way from that because there's always going to be for a very long time, there'll be some amount of legacy cars on the road. And I think it is important to just appreciate the size of the automotive industrial base. Like, it's not as though, like, when somebody makes an autonomous car that suddenly all the cars will be autonomous. It's like there's 2 billion of them. Okay, so the total number of cars and trucks on the road is 2 billion and climbing.
the capacity of car and truck production is about 100 million a year. So if tomorrow all cars were autonomous, it would take 20 years to replace the fleet, assuming the fleet stayed the same size. Arguably, it could get smaller if things are autonomous. But still, it's still, you know, maybe 15 years or something. And it's not all going to transition immediately. It'll take quite a while. So, and it's the same for electrification of cars. Changing that industrial base to be electric, I mean, if all cars were suddenly, if all cars produced were electric tomorrow, it would still take 20 years to replace the fleet. And right now it's less than 1%. So now you mentioned just now about self-driving cars being easier than people think. Now you have your vision of how to go from where we are today. Now my P85D has lane detection, and so it gets a little bzz, you know, when I get close to a lane. Yep. It detects the speed signs, and it uses computer vision technology to do that. And that's today's ADAS. What is your roadmap? You know, how is that different than other people's roadmap? How do you think about how to get to self-driving cars? yeah, well, you kind of need the hardware foundation, the sort of sensor and computing foundation, and then you can keep uploading new software. At least you can with a Tesla, because it's always connected. So the car that you have, you'll notice like the features are steadily improving. We now have active cruise control, so it'll use radar and camera fusion to track the car in front of you. It's also looking at with some of the things that are coming out. It looks at the brake lights, so it anticipates that the brake lights are active. It's going to get basically smarter and smarter, even with the current hardware suite. So the current hardware suite is 360-degree ultrasonic sensors. We'll make, even with just that sensor suite, we can actually make huge progress in autonomy. We can certainly make the car steer itself on a freeway and do lane changes. It's really, autonomy is about what level of reliability and safety do you want. Even with the current sensor suite, we could make the car go fully autonomous, but not to a level of reliability that would be safe in, say, a complex urban environment at 30 miles an hour, where the lane markings aren't there and children could be playing and things could be coming at you from the side. So in order to solve that, you need a bigger sensor suite, and you need more computing power. And I think what you're doing actually with the Tegras in the future is super interesting, and will really be a big enabler for autonomous driving. So I think NVIDIA is doing really great stuff on that front. I appreciate that. What about government policies? Like, one of the things that I would like to do is I would just like to keep working on my email as I'm driving to work. Sure. You know, there's a 30. Some people do that already. Like I said, I would like to do it without breaking the law. Oh, yes. Okay. So where do you think government intervention falls in some of this stuff? Because obviously, if your car drives by itself and it does it even better than people, you would like it to drive by itself. But largely, the laws don't allow you to do that today. Right. Absolutely. So how do we cross that bridge, and how do you think about government intervention regulations? Right. So I think it'll be from the point at which a car is definitely safer than a person. There's probably at least another 2 or 3 years after that before regulators will allow that to be the case, because they will want to see a large amount of statistical proof that it's not merely as safe as a person, but much safer. All right. All right, Elon, thank you. All right.